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뭐 이렇게 집중력이 난 뛰어난 아이였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평범했는데 뭐 훈련으로 만들어졌다거나 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저 이거 비슷한 질문 받으면 항상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3명이 동시에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좀 풋풋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청년 두 분을 모셨는데 저분들이 왜 나오셨지? 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바로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지금 현재 재학생인 두 분이시고요. 공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신 저자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진로와 그리고 공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분씩 각자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이고 현재 통계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이제 곧 졸업을 할 예정인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을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캠퍼스가 아닌 곳에서 후배님들을 만나니까 너무 조금 약간 설레거든요. 네, 이렇게 젊은 후배님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봐가지고 좀 그런데 자, 그럼 지금부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서울대 공대생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특히 과학고 그리고 영재고 출신이시라고 해가지고 여쭤볼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머님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거 혹시 두 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교육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먼저 네네네.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때는 사실 많이 다니진 않았고 한 초등학교 3, 4, 5학년까지는 이제 하루에 2-3시간 정도씩만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수학이랑 영어만, 수학이랑 네, 영어만?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수학 쪽에 좀 미래를 걸어가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부모님께서 서셨는지 수학을 그때부터 잘했어요? 조금 네, 잘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학 학원 시간을 돌려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하루에 방학에는 하루에 16시간씩 학원에 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는 약간 영재고 입시랑 연결되어서 그쵸. 좀 과하게 했던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사교육을 좀 많이 받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창규 씨는? 네,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보습학원의 개념 정도로만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수업 끝나면은 뭐 3시간씩 그냥 뭐 수학도 해주는 곳, 과학도 같이 해주는 곳 이런 데 가서 캐주얼하게 공부했던 것 같고 네, 저도 아무래도 입시라는 게 목표가 없기 전까지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다녔다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입시에 목표가 생긴 게 언제쯤이에요, 혹시? 정확하게 과학고 그 당시 중학생 때 과학으로 가고 싶다라는 목적이 생긴 거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네. 목적의식에 맞춰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고 그 전까지는 약간 남들도 가고 네네, 부모님도 그냥 보내시니까 약간 친구들 놀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목적이 생긴 이후로는 저도 꽤 오래 학원을 좀 다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초등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확실하게 잡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되게 막연하게 그냥 잡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있어도 되나?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청년님의 얘기를 들으시면 학부모님들이 그래? 그럼 조금 더 기다려도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분이 과학고 영재고 출신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은 좀 자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수학을 가르쳤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수학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 학생들이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좀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입시 측면에서 수학이 이제 진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럼 일단은 창규 씨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고 준비를 했다고 하면 그 전까지는 막 선행을 엄청 하거나 막 이런 상황은 아니었겠네요? 네, 그 전에 선행을
수학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거의 접해본 적은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네네. 네. 예를 들어 뭐 영재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교육청 영재원이나 뭐 영재 학교에서 또 운영한 영재원 소속돼 있었으면 저라 좀 더 해봤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많이 무지한 상태여서 그렇게 많이 선행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한 선행을 좀 해야 된다는 느낀 걸 느끼고는 자, 고등학교 한 1, 2학년의 내용을 아주 완벽하지도 않고 좀 훑는다는 개념으로 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학교에 가서 별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2학년, 중2에 이제 과고 목적이 생기고 나서 좀 되게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환이처럼 비슷하게 목적이 생기고, 그때 처음 목적이 생기고 영재원도 시험 보고 이랬었는데 다 떨어지고, 뭐 시험도 다 꼴등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확 깨달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할 때는 막 그 에너지가 생겨서, 오히려 그 1년을 되게 엄청 몰입해서 공부했다고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도 되게 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뚜렷하게 이제 목적이 부모님들도 없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뭐 고등학교 준비 뭐 이 정도만 막연하게 생각하셨다가 성교님이 과학고 가고 싶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추천도 저나 사실 부모님의 의사도 아니었고 그냥 과학 선생님이 그냥 수학과학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건 확실하니까 이제 영재원을 써보지 않을래라는 말씀을 처음 해주셨는데 네. 당연히 떨어져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과학고라를 해보지 않겠냐 해보셔서 그때 이제 존재를 알게 되고 사실 제가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만큼 네. 영어 사회를 좀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거는 공감합니다. 네, 이과생들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능도 없고 너무 하기 싫었는데 과학고라는 걸 알았을 때 좀 되게 센세이션을 했어요. 하고 싶은 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학교라 생각이 들어서 그때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부모님 반응도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그걸 대신 하고 싶으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네, 해서 뭐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로드맵을 다 짜서 주시거나 그랬던 부모님은 아니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이제 재환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나 이런 걸 보고 달려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나이 때 꿈을 그렇게 구체화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부모님 의지셨어요? 아니면 본인의 의지였을까요? 제 입으로 공부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이 민망하긴 한데요. 네. 거의 순전히 제 의지였어요. 정말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사실 예전부터 수학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5살 때부터 약간 학습지 같은 걸로 수학을 접하다가 네. 그냥 점점 조금씩 선행을 하는 게 재밌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찬교랑은 다르게 그 선행을 좀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거를 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랑 중학교 1학년 초반쯤까지 이제 고등학교 전체 과정까지 다 했는데 네. 사실 조금 약간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과하다 싶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하지만 거의 다 제 의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록 뭔가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는 거랑 그게 재밌어서 네, 그렇게 선행을 조금 자의 반, 타의 반 이런 식으로 쭉 재밌게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본인이 또 즐거워하면 뭐 엄마 아빠는 당연히 그 다음도 네네. 이렇게 뭐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네. 그랬군요. 그럼 아까 전에 성교님도 뭐 영어나 아니면 사회 뭐 이런 거 안 좋아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재환님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뒤에 또 얘기를 할 거지만 공대 가면 영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영어가 어느 정도는 중요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대학교에서 보는 책들이 이제 원서들도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보통 이제 과학고 영재고 준비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나 국어나 뭐 이런 것들 좀 소홀하기 쉽잖아요. 그런 네네. 거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좀 체념한 편이었어요. 체념.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수학과학 학원을 다니느라 사실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제가 영어 전교 꼴찌였어요. 네, 그래서 전교 꼴찌하고 서울대 가네요. 그래서 영어를 사실 저는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여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아예 안 하다가 대학교에서 이제
군대에서 사실 저는 공부를 시작해서 영어를 좀 메꿨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도. 그러면 학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뭐 영어는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좀 네. 주저주저하긴 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쵸? 저는 너무너무 특수한 케이스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시대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렇죠. 네, 저희 때는 그래도 한국어 자료들이 대부분이었고 영어의 중요성이 크게는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저 같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영어 공부를 같이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창근님은 어땠어요? 저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다르면서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특이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5살, 6살 때 한 1년 정도 이제 미국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발음은 되게 좋겠다. 아니에요? 많이 이제 한국화 됐죠. 한국화. 네, 네. 한국화가 됐는데 그때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에 이제 부모님한테 들어보면 뭐 보습학원 이런 데서는 뭐 되게 영어 성적은 좋았다고 들었었는데 저도 비슷하게 이제 목표가 생긴 이후로는 영어를 공부할 이유가 사라지니까 시간도 없고 굉장히 이제 안 하고 못해지는 시즌이 왔었었고 그래서 만약에 저도 예를 들어 영어로 대학을 가야 된다, 영어 수능 정석으로 가야 된다 했으면 못 갔을 학교긴 한데 정말. 네,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느꼈던 게 대학 이후여서 그때 와서 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남들이 이제 영어가 준비되어 있었을 때 저는 그걸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영어를 이제 좀 늦게 다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얘기를 좀 조합을 해보면 뭐 수학, 과학을 공부했을 때랑 영어를 공부했을 때랑 다 목적이 있어서 뭔가 더 짧은 시간에 성취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목표를 따라서 뭔가 집중하고 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뭔가 훈련이라던가 타고났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능력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막 알려주고 지도하고 하려고 해도 아이가 30분 이상 앉아있지를 못해요. 뭐 이런 꿈을 꾸어주게 하려고 이런저런 자극들을 줘봐도 뭐 움직이질 않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뭐 이렇게 집중력이 난 뛰어난 아이였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평범했는데 뭐 훈련으로 만들어졌다거나 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이거 비슷한 질문 받으면 항상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저는 수학을 개인적으로 천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수학을 그냥 조금 좀 잘하고 좋아한다 정도 느껴보지만 천재라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도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제 그냥 개강 전에 문제집을 사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주는 문제집 말고 이제 그냥 따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문제집을 받았는데 너무 그 개념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루 동안 1년에 문제집을 다 풀어가지고 그 기억이 저한테도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거의 한 6, 7시간 동안 문제집을 계속 파고들면서 풀었던 게 기억에 남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냐는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그거를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 안에서 내가 뭘 할까? 하다가 그냥 꽂힌 거를 파고드는 경험.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좋았고 되게 지금도 뭔가 좀 뿌듯한 그게 몇 기억으로 살 때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살짝 사춘기 오고 막 그럴 때잖아요. 아, 나만의 세계에 빠지는 게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풀린 건가요? 맞는 것 같아요. 나만의 세계에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좋아하는 뭐 만화들이나 공상소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사실 수학하는 거랑 되게 비슷했어요. 상상력을 발휘하고 푸는 그쵸, 과정이. 그쵸. 그래서 공부라고 안 느껴져서 아마 그렇게 놀이처럼 문제집을 풀지 않을 수 있었다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얘기를 조금 더 어릴 때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기억을 좀 더 어릴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릴 때 중요하다고 많이 다뤄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독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학 쪽과 관련된 뭐 교구라던가 뭐 실험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을 막 노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릴 때 그런 것들을 좀 하셨나요? 네. 독서를 한 7, 8, 9살 정도 때까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친누나가 있는데 네. 이제 부모님께서 약간 전집 같은 걸 사주시고 책을 읽을 때마다 이제 스티커를 지우면 이제 그걸로 과자를 사주시거나 그런 느낌의 보상이 있었어서 그때는 책을 좀 자발적으로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이제 나를 홀렸던 보상이 뭐였어요?
군것질거리. 군것질거리. 평소에 안 사주셨나 보다. 피카츄 돈가스. 그런 거. 그런 거 나이 약간 나오는데. 젤리 이러면? 같은 네네. 아직도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를.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우리 아이를 홀려가지고 공부를 시킬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도구였네요. 선배님은 어땠어요? 저도 이때는 되게 엄청 공감했던 게 뭔가 책이라는 환경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세팅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 읽어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읽고 골라서 너가 읽으면 이제 뭐 독후감을 내거나 뭐 이제 예를 들어 5권 읽었다 하면 네. 이제 용돈을 줄게, 이런 식의 그 되게 물물교환 메커니즘 어렸을 때 경제를 배웠네요. 경제를 배우면서 네네. 그런 행동 자체가 재밌으니까 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기억나는 책들이 또 우연히 또 공부법에 대한 뭐 다니엘 학습법 이런 책들을 보면서 조금 오히려 어릴 때는 그런 부모님이 세팅해 준 게 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공부법 얘기가 지금 살짝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각자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0명이 다 공부법이 다르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이런저런 수학 공부법이 있어요라고 소개드리기도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맞으면 그렇게 쭉 이제 발전시켜 나가시고, 아니면 과감히 이제 시행착오 끝에 버리셔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이 이제 각자 뭐 좋아하는 과목, 잘했던 과목을 한번 수학으로 떠올려 보시고, 나는 이런 수학 공부를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고 재밌고 즐겁게 했다라는 어떤 방법 같은 게,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에서 배우는 새로운 개념들이 있으면 그거를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약간 바꿔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엄청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막 손으로 쓰는 그런 연습은 안 했어요? 손으로 쓰는 것도 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이제 제곱수 같은 거를 배우고 나서 네네. 제곱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같은 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성질도 있네, 이런 성질도 있네 라는 거를 사실 책에서 그 다음 걸 배우기 전에 미리 제가 혼자 떠올려 보면서 알아냈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되게 수학에 대한 흥미가 또 생기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후에 나중에 배울 걸 내가 먼저 미리 알아냈다, 이런 것도 있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네네네. 뭔가 책이라던가 아니면 상상을 통해서 이제 네. 그걸 구현해냈다. 네네. 그리고 안 풀렸던 문제를 나중에 해답을 보고 나서 뭐 해설을 알게 되거나 하면은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또 계속 여러 방법으로 알아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수학을 약간 넓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 하나를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양치기 학습은 안 했어요? 양치기 학습도 했어요. 양치기도 동시에. 네. 근데 약간 선행을 양치기로 하고 그거보다 약간 전에 조금 이제 익숙한 내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피, 혼자서. 게시마로. 네네네. 그런 식으로 병행을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저는 사실 수학을 할 때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좀 수학하는 게 어렵긴 했어요. 너무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네, 너무 잘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 단기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진단 테스트를 봤는데 뭐 순위가 매겨지고 이런 것들에서 전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학원에서 저한테 많이 제시했던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런 양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풀이들을 많이 알려주고 외워라. 근데 이런 것들이 저랑 사실 개인적 성향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 뭔가 머리가 열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열리기 전이었어서 수학이 되게 어려웠었고, 그 전에 수학을 잘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재환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내가 알 수 있는 지식 내에서 그걸 많이 고민해보고 또 손으로 많이 풀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전 남들보다 늦게 그 수학의 기초를 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 거죠. 수학을 항상, 지금도 저는 수학을 항상 어렵다고 제일 느끼고 그럼요. 있어서, 네네. 그래서 기본기를 그만큼 잘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반대로 더 체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막 어릴 때부터 뭔가 본인이 스스로 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자극을 받고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뒤에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릴 때
나의 이런 성향들을 만들어준 건 우리 엄마 아빠의 이거였다라는 게 혹시 하나씩이라도 있으시면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제 억지로 뭔가를 안 시키셨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흔히 엄마 아빠가 이제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주변 얘기에 이제 흔들리거나 이제 영향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자극이 오셔도 되게 꿋꿋하셨어요? 억지로 안 시키셨다는 게 안 시키셨다는 게 아, 아니고 네네네. 되게 다양한 걸 많이 시도를 시켜주셨어요. 피아노도 시켜주시고 뭐 수영이나 다른 기타 여러 개들을 하셨는데 억지로 제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면은 하지만 네, 이렇게. 억지로 안 하셨고 사실 제가 독서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걸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초등학교 친구들 몇 명하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제가 약간 좀 하다가 슬슬 흥미를 잃었을 때쯤에는 그냥 별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만큼 이제 지원을 계속 해주시고 그게 저는 운 좋게 수학이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은 과감하게 마음을 놓으시고 뭐 네네네. 이게 이제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네요. 네네. 창규 씨는 어떨까요? 저도 되게 동의가 많이 했던 게 처음에 부모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마일스톤을 다 잡아주고 로드맵을 다 짜주신 건 전혀 아니었고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 푸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나중에 듣고 나서 알았던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때 이 학원이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거기 보내고 싶었는데 너가 그거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부모님도 되게 많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노력했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보고 알아보거나 이제 뭐 주변 지인들한테 들었으면 이런 거 해봐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얘기도 많이 나중에 들어서 좀 깨달았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걸 알고 나니까 그래서 더 제가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 저도 뭐 악기 연주를 되게 오래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 할 수 있게 푸시해 준 게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실 마음속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욕심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믿고서 원하는 것을 이제 밀어주시는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스트레스는 두 분은 어떻게 풀었어요? 공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없었어요? 두 분 다. 네. 네. 재환이가 얘기하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공부 스트레스는? 저는 조금 재수가 없게 들릴 수 있긴 하지만 벌써 재수없는데. 네네. 저도 말하고 깨달았어요. 네네. 아, 별로 스트레스 없었구나. 스트레스 자체가 이제 네. 공부를 내가 생각한 만큼 못해서 나오는 스트레스여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고자 좀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편집할게요. 앞발이 네네. 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당연히 제1 공부에서 생긴 스트레스도 전 당연히 제가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똑같았어요. 더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상승해 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더 큰 보상이었어요. 그게 그냥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해서 올라가는 나를 보는 게 그냥 더 해소가 자연스럽게 됐고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초중등 학부모님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초등 때 뭐 중등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것만은 뭐 학습적인 측면이나 뭐 습관적인 측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되돌아 생각하면 뭐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집중력을 기르는 거라고 집중력.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중력도 훈련이죠. 네, 저는 전적으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2시간을 앉아 있어서 그냥 머릿속에서 수학 문제 풀면서 오늘 끝나고 뭐 하지? 뭐 드라마 이 내용은 어제 드라마 내용 이거 좀 열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진짜 1시간 30분을 그냥 원 없이 놀고 30분을 정말 몰입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망상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망상에 빠져서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런 것들도 되게 그 토픽 안에만 완전 제가 녹아들기 때문에 집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자체를 어릴 때 많이 노출되는 거, 공부가 아니어도 그게 뭐 프라모델 조립이든 뭐든 간에 하나에 너무 흠뻑 빠질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싶습니다. 저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인 네네. 것 같은데 저는 집중력도 물론 엄청 중요한 거지만 저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는 경우도 되게 열심히 중요한 것 해보는 같아요. 경험. 네, 어떤 축구가 될 수도 있겠고 음.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피아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자기의 목표를 이뤄보는 성취를 거를 해내는 네, 경험. 조그만 목표라도 초등학교나 어릴 때 한번 해보는 게 이제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할 때든 되게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과고 영재고 출신 서울대 이제 최상위권 공대에 다니는 두 학생들은 도대체 어릴 때 어떻게 공부했을까 궁금하신 내용들이 조금은 해결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두 분이 오늘 좀 더 저랑 힘도 있는 얘기를 더 할 거거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2부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부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